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시간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그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구독자분 아이디를 보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이렇게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부 사정을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화솔루션을 쭉 살펴보니까 역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오너 또는 그 CEO의 그 진실성과 강한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왜 여기 진실성이라는 말을 적어놨느냐 하면은 뭐 저희들이 오너 리스크 하는데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을 하고 뒤에서는 어떤 그 오너 개인의 실속을 차리는 이러한 경우들도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김동관 사장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김동관 사장은 그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그 아들입니다. 그 뭐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는 사실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그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성 또는 그 진실성에 바탕을 둔 강한 의지, 끈기 이런 거를 적어 놓았죠.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쁜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쁜 점은 뭐 저에게 이 종목을 분석해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꾸 하락을 해서 불안하셔서 문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제일 문제는 지금 세계 시장 자체가 그 하방을 향하고 있죠. 그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함으로써 그 풀렸던 자금들이 자꾸 회수되는 상황이니까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꾸로 돈을 회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게 개별 회사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전체의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은 여기에 제가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어, 지금 우리가 그 건설, 원자력 이런 그 아이템들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아주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저쪽으로 자꾸 갈 것 같은 확신이 드니까 투자자들이 저쪽에는 집중해서 몰리게 되죠. 그만큼 그 강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세계 시장의 하방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아주 양봉을 쭉쭉 뻗고 있죠. 그런데 지금 태양광 이슈가 요 근래에 좀 많이 약하죠. 그러한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있을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이죠.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뭐 어떤 때가 오면은 다시 이슈를 받고 탄력을 받고 상승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있는 이슈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단점은 우리가 2차 전지라든가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광은 그 중국이 세계 1위예요. 중국이 훨씬 저희들보다 앞서 나갔거든요.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그 중국의 그 각 뭐 가정이라든가 그 아파트 단지 뭐 등등 그 태양광 그 발전 시설을 그 설치해 놓고
뭐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미미하죠. 우리나라는 근 몇 년 사이에 태양광이 많이 이슈가 된 것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중국에는 좀 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행인 점은 요즘 미중 무역 때문에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부분을 자꾸 미국에 견제를 해줘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도 조금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뉴스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또 말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눈앞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는 또 상승하는 힘이 약할 수가 있죠. 미래 가치에 대한 잠재력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이슈 테마의 힘을 받아야 되겠죠. 네. 뭐 그렇지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또 그런 경우는 급상승을 하죠.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의 좀 단점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을 그동안에 합병을 했더라고요. 크게 나누면은 정유화학 제품, 뭐 PVC라든가 PE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정유화학 제품,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태양광 또 수소에너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아가 또 하나 솔루션에 편입됐더라고요. 하나 백화점, 부동산이라든가 백화점 뭐 이러한 부분들. 근데 단지 갤러리아 쪽에서는 지난번에 면세점 사드 문제 생기면서 면세점이 좋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이 가다 보니까 하나에서 면세점 허가를 반납을 했죠.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너 내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쪽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쁜 점이 이렇다는 거고요. 좋은 점으로 보면은 역시 산업 자체가 하나솔루션의 구성 자체가 정유화학 제품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흑자도 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에서 많이 적자를 내다 보니까 네, 아까 요거 설명하다가 좀 부족하게 됐네요. 업종이 여러 개 합병이 되다 보면 한쪽에서 나는 수익이 다른 한쪽 손실을 커버를 해버리죠. 그러면 회사 법인 같은 경우 만약 따로따로 돼 있다 그러면 정유화학이 예를 들어 뭐 1,000억을 수익을 내고 신재생에너지가 1,000억을 적자를 냈다. 그러면 정유화학 제품은 1,00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뭐 이익 난 게 없으니까 안 내도 되겠지만 1,000억에 대한 정유화학 제품 쪽에서는 1,00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지만 합병을 해버리면은 한 회사가 되면 여기에 흑자와 여기에 적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가지고 세금을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럼 세금 절감이라는 법인 입장에서 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주주에게는 예를 들어 나는 석유화학 제품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익이 났는데도 내에게는 배당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배당이 안 오더라도 뭐 유보율이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에 어떤 동력이 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적자 나는 쪽에다 흑자 난 것을 메꿔버리면은 주주에 있어 가지고는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요즘 자꾸 뭐 LG화학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자꾸 회사 분할을 해서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죠. 어떤 한 분야를 보고 주주들이 들어갔는데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회사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부당한 일이죠. 그렇지만 합병을 한다고 그럼 또 반드시 좋은 거냐면 합병도 이러한 주주에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 주식을 사신 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고 태양광을 보고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자가 심해질 회사가 정유화학 제품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뭐 더 마이너스 될 주식이 좀 마이너스를 감수해준다. 이러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쭉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태양광 쪽이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뉴스가 희망적인 뉴스가 있어요. 그건 좋은 점이고요. 자, 여기에 또 좋은 점을 보면은 역시 그 업종 자체가 좋죠. 그 탄소 절감 요즘 뭐 시대에 맞는 그 아이템이죠.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죠. 이게 탄력을 2차 전지가 먼저 그 탄력을 받고 쭉 나갔고 아직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는 자리를 못 잡았지만 뭐 언젠가는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보관한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 개선들이 안 되고 있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한다면은 뭐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솔루션의 그 매매 현황을 보니까 요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또 기존 주주들에게는 좋은 영향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솔루션 오늘자 보면은 오늘자는 오늘 이렇게 하락이 심한데도 외국인이 사줬네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그 다음에 자사주가 꽤 예, 둘, 넷, 여섯, 여덟 열흘 동안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대주주들이 자기 회사 주주를 팔고 나갈 경우 문제죠.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일반 소액주주들 눈을 속이면서 팔고 빠지는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를 모은다는 얘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그만큼 자신감을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뭐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뭐 두 번째는 나름대로 지금 이 뉴스를 쭉 살피다 보니까 이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채권도 발행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더 이제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다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를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 네. 이건 아주 좋은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재무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ROE, 뭐 PER, PBR 이런 수치들이 다 양호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수치가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재 주식 보유 비중이 내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세계 시장 분위기는 뭐 러시아 사태로부터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유동성 축소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승의 동력보다는 그 하방의 압력이 세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주식이 이 개별 주식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는 내가 이 여유 자금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불안하죠. 버티기가 불안해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 그 여유 자금이 아니라면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유 자금이고 내가 뭐 그거 좀 하락을 해도 10% 20% 하락을 해도 뭐 지장 없어. 보통 아파트들 사시고서 뭐 아파트값 하락해도 5년 10년 그냥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한 기분으로 만약에 여유 자금으로 하나솔루션을 샀다.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간다 생각으로 그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보유 비중이 많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참 괴롭고 인내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는 항상 파동이란 게 있으니까요. 이따 제가 이 기술적 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는 내렸다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내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 솔루션만 오로지 요거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부 샀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뭐 보유 비중이 100%다. 그럴 경우는 너무 많죠. 줄이고 줄여서 많이 갖고 가더라도 50%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 그러한 방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하나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죠. 예, 여기에 개요부터 알아보죠. 여기에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P에서 뭐 PBC, 자, 이런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한 종합화학 기업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와 유통업 및 부동산업, 태양광 산업 등 영위하는 종속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 종속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다 그 계열사들 다 합병들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솔루션 안에 뭐 케미칼 사업부, 무슨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표현은 종속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의 회사입니다. 국내 그 LDP 시장의 약 43%와 PVC 시장의 약 49%를 점유, 가성소다도 52%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태양광 부분은 셀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임. 예. 이러한 그 석유화학, 정유화학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높고 이익을 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아마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좀 적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산 규모가 지금 세계 1위가 됐다고 하니까 미래에 어떤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미래에 이게 안정이 돼서 동력을 받게 되면은 정말 훨씬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회사죠. PBC의 기능을 향상한 CPBC 국산화에 성공하여 울산 제2공장 연 3만 톤 규모 제조 설비를 구축. 수소 첨가수지 사업 진출 위해서 2019년 원경에 생산 중에 있음. 이 부분은 뭐 지금 회사가 잘 수익 창출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는 태양광 부분이죠. 전방산업이 성장으로 주력 제품인 PVC, 가성소다 수출 증가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태양광 및 유통 부분이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여기 작년 11월 달에 작성된 거네요. 원가 부담 확대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 좋은 얘기네요. PBC 가성소다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 진출, 수소 탱크 및 그린 수소 생산 등 수소산업 진출 본격화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제 그린 수소, 태양광 이런 게 신규 자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다른 부분에서 흑전한 부분을 좀 감소시킨 그러한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그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니까 그거는 눈앞에 이익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보죠. 여기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expected 여기 2라는 것은 expected라는 거죠. 기대치. 매출액도 보면은 10조입니다. 10조 6,500억. 영업이익도 8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7.69%, 7.69%면 양호한 영업이익률입니다. 당기순이익도 8,300억, 순이익률 7.86.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좀 더 많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정상적인 그 제품의 영업 외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그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ROE 자기자본 그 이익률인데 ROE도 12.46이면 괜찮고요. PER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10 이하면은 좋다고 하거든요. 10 이상 넘어가기 시작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20년 12월 같이 24.96 이런 거는 이제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7, 8.27 요 정도는 그 이전의 고평가 상태에서 이제 약간 저평가 상태로 왔다.
저평가 상태로 왔다는 말은 주가가 그만큼 이제 실제 가치에 비해서 싸졌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PBR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그 장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본금으로 그 주주들에게 얼마만큼 만약에 그 회사를 창사해서 나눠줄 때 얼마만큼 나눌 수 있느냐 뭐 그러한 것인데 이것도 일일 경우에 딱 좋다는 건데 일 이하면 아주 양호한 거죠. 이제 주주들에게 다 회사를 청산하고 돈을 다 나눠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 이하라는 것은 보통 뭐 2, 3, 4 업종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한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1.3, 뭐 1.4, 1.3 이런 것도 다 아주 양호한 것들이죠. PBR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양호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어에 관해 가지고 잠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짤막하게 뭐죠? PER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주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당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주식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런데 이익이 100원인데 주식 가격이 1,000원이면은 이제 100원 이익에서 10,000원짜리 주식보다는 100원 이익에서 1,000원짜리 주식이 더 좋죠. 더 주식 가격이 싼 거죠. 똑같은 이익인데. 그러니까 PER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여기 그 PBR, 여기는 PBR인 거는 그러니까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되어 있죠. 그 장부 가치라는 말이죠. 북이란 뭐 장부, 회계장부를 뜻하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분의 그 주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본금 총액, 자본금 총액이란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입니다. 자본금 총액 나누기 그 시가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자산 가치와 그 주가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 처분했을 때 이게 1이려면은 다 나눠줄 수 있고 1, 2 하면은 자산을 다 처분했어도 돈이 이쪽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주가가 비싸게 되면은 자산을 다 처분해도 다 이 높은 주가에다 다 이 처분한 그 자본으로 다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ROE라는 거,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내 자본분의 그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어떤 게 높나냐, 어떤 업종 어떤 회사에 있어 가지고 뭐 PER이 뭐 10이 나와도 뭐 양호하다 이렇게 말하는 업종도 있으니까요. 이 수치 자체가 절대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종업계 현황도 여기 4위로 돼 있죠. 뭐 다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고요. 롯데케미칼들 사위니까 뭐 양호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 보면은 부채 비율도 예전에 2020년 185 하다가 170, 뭐 153 이러다가 점차 줄어들어서 114 부채 비율도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니까 뭐 좋은 현상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동향도 자사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고요. 뉴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뉴스는 한번 여기에 쭉 읽다 보니까 여기 하나솔루션이 세포 배양 참치 산업에 나서며 대체육 기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게 대체육이란 고기육자입니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대체육이 아니고 대체육입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솔루션은 이달 초 미국 세포 배양 해양박물관 개발회사인 핀레스푸드가 진행하는 이 회사에 4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투자를 했다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참치를 상용화했다는 거죠. 식물성 재료로 참치를 사용했다. 세포 배양 방식의 참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솔루션 대치역 사업 투자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에 약 300억 규모의 또 투자를 했다. 이 회사 뉴에너지미트는 돼지고기 배양육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았잖아요. 왜 당기순이익이 더 영업이익보다 많을 수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뭐 이런 데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을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외에도 회사 측은 다양한 친환경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사업에 참여, 폐열을 이용해 원수 공급에 나섰으며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 책임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얘기죠. 시대의 흐름에 미래지향을 하는 그러한 활동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러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화솔루션하고는 뭐 관계는 없지만 같은 한화가 투자한 부분입니다. 한화 김동관의 큰 그림, 김동관 아까 말씀드렸죠. 김성현 회장의 아들이라고 우주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시스템 반도체에도 진출을 했다 이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앞서의 동영상에도 보면은 세트랙 아이도 역시 하나 쪽에서 20% 지분을 뭐 확보했다 작년 1년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뉴스마다 이 김동관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이 김동관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상당히 아들 교육을 잘 한 거죠. 하나 김성현 회장은 아들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솔루션 출범 3년 차를 맞았다. 하나솔루션은 2020년 1월 화학, 태양광 소재 등 하나그룹 주역 사업의 한대모에 출범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른바 쪼개기 대세인 상황에서 다양한 업종 회사를 합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업적 시너지가 아닌 재무 문제였다. 이 얘기죠. 동종업계를 합쳤으면은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뭐 간단히 어떤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합쳤다. 동종업계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유화학 부분과 태양광과 그 다음에 백화점과 이런 데를 하나솔루션으로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게 사업적 시너지 문제가 아니고 재무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좋게 말할 수도 있고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적자 나는데 흑자 나는데 합쳐가지고 하면은 세금도 절감이 가능하고 서로 간에 흑자 나는 사업부에서 자본을 또 충당해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업부가 더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죠. 마음에 안심을 놓고 뭐 이러한 장점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주에게는 좋지가 않다. 예를 들어 흑자 나는 사업부를 보고서 투자한 주주에게는 좀 안 좋은 입장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 하나솔루션 그러면 태양광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10중 8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태양광을 보고서 들어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합병을 해준 게 좋은 거죠. 자, 재무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 하나솔루션은 매년 수조 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또 쓰고 있다. 방향은 일관적이다. 현재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해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한다.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에 면세점 같은 것도 과감히 정리를 하고 한 것 같아요. 참 좋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 읽기는 뭐 하니까 쭉 읽어보면은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채권도 발행하고 중국에 있는 하나 100% 투자한 법인에서도 법인 지분을 이용해서 또 다른 법인을 세워가지고 또 지분을 매각을 해서 다시
자금을 확보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1조 562억 원을 확보했다. 뭐 이러한 얘기고 또 첨단 소재 부문 유동화라고 했는데 유동화라는 설명을 하려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또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확보를 했다. 간단히 해서 돈은 많이 있다. 돈이 풍부하니까 계속 이제 잘 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죠. 여기에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정리하고 향후 성장性높은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할 수 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여기 보면은 또 한국시티은행이 하나솔루션 유럽 사업 진출 지원. 여기 하나솔루션은 유럽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출하기 위하여 하나솔루션 현지 자회사와 대주당 금융계획을 체결했다. 자, 이 말 여기 보면은 프랑스, 하나솔루션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 영역 확대에 동력을 얻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진취적이죠. 상당히 진취적인 그 생각을 전하는 뉴스다 보니까 다 뭐 좋은 뉴스라고 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뉴스 부분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그럼 주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가 분석 짧게 할게요. 짧게. 자,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게 봉 하나가 한 달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 길게 한 10년 전, 뭐, 이렇게 20년 전, 2002년, 20년 전이네요.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근데 등락이 너무 심하죠. 올랐다 쭉 내렸다 쭉 올랐다. 이게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5, 6천 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10배, 10배의 등락. 뭐 여기서 보면은 12,000원짜리가 34,000원에 3배의 등락. 여기서 14,000원짜리가 58,000원, 6만 원까지 갔으니까 여기도 뭐 한 거의 4배의 등락.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그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자꾸 그 신재생 에너지 내지 뭐 이러한 거 하다 보면은 기대치로 탄력을 받고 쭉 올라가다가 그게 아닌가 보네 생각이 들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어떤 바람이 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하고 그러면 그 기대치로 올라갔다. 뭐 이러한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요. 자, 주봉을 한번 보죠. 이 주봉을 보면서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요 부분과 요 코로나 부분 요 부분을 좀 도려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저점이 여기 16,000원 정도 되겠네요. 16,000원 정도가 저점이고 그 다음에 고점이 2021년 그 초반에 그 58,000원까지 갔죠. 여기가 고점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중간 지역이 지금 35,000원 지금 가격대가 중간 지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부분에 15,000원에서 35,000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부분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요 부분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거래량들이 급격히 늘어났죠. 급격히 늘어나면서 요 구간에서 이제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늘어났죠.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짤 때는 거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비중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거래량이 적은 부분의 움직임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부분에서 단기간이지만 이렇게 움직인 그 효과가 훨씬 그 평균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하락한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락을 하면서. 그럼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냥 대충 잡아도 평균 단가는 뭐 여기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부분에. 그러면은 요때 들어간 이 세력들이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손해보려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리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래도 주봉에서 그 120주 이평선이 200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죠. 예.
골든 크로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락의 멈춘 부분이 그 120주 이평선 부분에서 멈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으로 그 주 세력들의 심리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좀 보유 비중이 낮고 이 한화솔루션의 주 세력은 기관이네요. 기관이 주 세력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일봉으로 한번 보죠. 뭐 일봉으로 봐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 그 부분 비슷하고 평균 이렇게 그어보면 뭐 비슷한 현상인데 여기에 그 보통 그 차트를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러한 식으로들 많이 긋더라고요. 선을 이렇게 고점 고점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 저점 저점끼리 연결하고 요걸로 보면은 과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점이 세월이 갈수록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 낮아지고 하나가 높아진다면 어디서 수렴을 해서 그 수렴에서 다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텐데 전체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패턴의 모양이 이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의 의도가 올리는 척하면서 내리고 올리는 척하면서 내리고 올리는 척하면서 내리고 하면서 점점 그동안에 모아둔 그 주식을 점점 덜어내는 게 아니냐. 자꾸 오른다는 기대감을 주면서 개인 내지는 다른 세력이 따라붙게 만들고 자꾸 덜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모양으로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거죠.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불안하고 보유주식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면 이 우측 사선의 그 상단 이렇게 올라가서 요 상단 언저리에 걸리게 되면 일부 자꾸 현금으로 실현을 하시라. 자꾸 현금화 하셔가지고 보유 비중을 좀 낮추시고 내려가면은 조금 그때가 싫고 좀 올라가면 하면서 비중을 좀 조정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중이 뭐 많지 않다면은 그냥 버티시라. 저는 요선 이러한 사선 두 개 긋는 것보다는 저항선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여기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ER도 좋고 PBR도 좋고 그 ROE도 좋고 그 여러 가지 또 회사 자체가 미래 성장 산업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그 동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쁜 점은 지금 세계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하방의 흐름을 타니까 그 동력의 힘이 약한 것이죠. 그 태양광이라는 그 힘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이겨내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시장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서 그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대처를 하면은 뭐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